대치동에 나왔습니다. 먼 옛날 휘문고등학교와 은마아파트 사이의 언덕은 농사를 짓던 한티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티는 큰 언덕의 순우리말로 한자를 포기하면 대치가 됩니다. 따라서 대치동의 동명은 한티 마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뒤에 보이는 500년 된 나무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대치동은 탄천과 양재천에 끼인 지리적 위치상 여름철이면 범람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주택지역도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대치 2동은 강남 개발 전부터 있었던 지역으로 지대가 높아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1지구, 2지구, 3지구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펜스가 쳐 있어요. 뒤쪽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치동의 행정구역상 범위는 위쪽에 테헤란로서부터 아래쪽에 양재천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남 재건축의 바로미터인 그 유명한 은마아파트로 왔습니다. 북문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비만 오면 물이 고이는 곳으로 버려진 땅이었었는데 한보가 사들인 후 1979년에 28개 동에 4,424대의 아파트를 건설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논밭이 있었고요. 이후에 영동대로와 남부순환도로의 큰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초기에는 분양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후에 오일 쇼크가 나면서 실물 자산에 관심과 강북에 있던 명문 고등학교들이 이전하면서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보는 대기업의 반열에 올랐었고요. 이후에 사업을 확장하다가 부도가 난 후 1997년에 IMF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은마아파트는 처음부터 강북의 명문고등학교가 이전을 하면서 파락군이 형성되면서 학원거의 시초가 된 아파트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꾸준한 것은 그 학원가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고요. 여기는 지금 그 세입자 비율이 70%로 많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 72,000평이고요. 길이가 이 남북 길이가 430m 되고 이 동서 길이가 550m 되는 굉장히 큰 부지로 되어 있고요. 이 건물을 보시다시피 장미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 쭉 계속 들어가면 처음 온 사람은 막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안으로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요. 재건축 전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그리고 관리 처분 후 철거, 이주, 철거 이제 분양을 한 다음에 입주를 하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재건축을 추진한 후에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이후에 49층을 서울시에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 거부를 하고 2018년경에 35층으로 다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보류되면서 지금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추진위원회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위원회하고 이 은마아파트 소유자 연합회가 있어요. 이쪽에서 일부 분들이 또 1대1 재건축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현재 그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은마아파트가 4,4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 상황이고 서울시에서는 주택이 안정될 때까지는 재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보류한다는 입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건축 규제가 또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안전진단 강화입니다. 두 번째는 전매 제한인데 조합 설립 이후부터 등기까지의 전매를 제한하고요. 가장 큰 세 번째가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근데 그것은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쭉 그 입주 때까지의 그 이익을 이제 환수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누진적으로 보통 50% 선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그 재건축 아파트 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정부에서 향후에 그 양도세나 보유세를 지금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투자 시에는 규제와 그 주변 상황 그리고 세금 문제 그런 걸 잘 따져서 하셔야 돼요. 음마 아파트 현재 상황은 매물들이 그 간혹 나오는 게 그 다주택자 중에서 월세로 이제 생활하시던 분 중에서 그 보유세나 세금이 많다 보니까 일부 나오는 매물들 우리 우선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매물들은 전세가가 이제 없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보셔야 되고 또 이 재건축이 또 이건 하나의 팁인데 보통 15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층부터 13층이 로얄층이에요.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이왕이면 그 로얄층을 투자하시는 게 나중에 입주 이후에 그 프리미엄 형성이 더 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쪽으로 거의 내려왔습니다. 그 상가단지 앞으로 왔습니다. 대치 사거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치역 사거리 앞으로 왔습니다. 저 대치역 사거리가 2011년도에 여름 폭우로 물난리가 났던 곳인데 기억나시죠? 지대가 낮아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물난리가 났던 곳입니다. 대치역 사거리에서 저쪽으로 가면은 양재역 방향이에요. 남부 순환로입니다.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양옆에는 아파트 단지 위주로 되어 있어요. 저기 멀리 보이는 타워팰리스 보이죠? 그 전에 우성, 성경, 미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우섬이라고 하는 이쪽에 빅3인데 합치면 약 4,300세대가 됩니다. 현재는 재건축이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평당 시세는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평대 초반 아파트가 보통 21억에서 24억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갔던 그 음마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평당 6천에서 7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양재역 방향으로 가다 보면 양쪽에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던 입구다 보니까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원과 그리고 생활 밀착형 업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업종들이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근데 저쪽으로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남부 순환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우선미는 1983년도에 들어선 아파트입니다. 저쪽에 1979년도에 들어섰던 청실 아파트가 있었는데 2015년도에 재건축해서 대치 레미안 팰리스가 들어섰어요. 현재 이 대치동에서는 가장 비싼 아파트입니다. 약 160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12.6 대책 이후에 15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들은 주택담보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셔야 돼요. (79년도에) 있던 아파트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건너편에 우선미도 이런 식으로 바뀌면은 가격이 더 오를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총 인구가 감소해도 그 부자들은 감소하지 않고 총 인구가 감소해도 가격이 오르는 부동산은 있다. 그 이유는 그 계층 간의 인구가 있다고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치동 일대처럼 비싼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따라서 그것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중상층의 인구가 이제 감소를 하고 하위층 인구가 늘어나는데 역삼각형 모양으로 또 상위층의 그 인구들은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양극화가 앞으로는 더더욱 심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동해 보겠습니다. 대치 사거리에서 음마 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이 음마 아파트 정문입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요. 대치동의 총 세대수가 약 28,000세대 되고 대치동의 총 학원수가 1200개가 넘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의 모든 것이 교육을 향해서 있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슬러 1970년대로 올라가 보면 서울시에서 그 강북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인구 분산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에 따라 강북에 있는 그 명문 고등학교를 이쪽으로 이전시키면서 8학군이 형성이 돼요. 근데 8학군은
서초구, 강남구에 있는 학군을 8학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이 되고 1980년대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완전 학군제가 시행됩니다. 그에 따라 이 강남 8학군은 이쪽 지역에서만 거주하는 학생들만 올 수 있는 배타적인 학군으로 바뀝니다. 거기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또 교육열 높은 학부모들이 이전하면서 이렇게 학원가가 이제 형성하는 그 기틀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92년도에는 그 사교육 그 허용이 자유화되고 94년도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근데 94년도에 수학력 시험은 기존의 그 암기형의 어떤 그 교육 방식하고 달리 그 창의력 응용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학부형들이나 그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학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이제 그 이쪽에 학원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강사들은 그 386 세대 운동권 출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명문대학교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취업을 못하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쪽 학원 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대치동으로. 그러면서 또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강북에 있던 그 명문고등학교를 이전시키고 여러 가지 그 혜택 아닌 혜택이 이제 이쪽 지역으로 형성되면서 이 학원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왜 대치동이냐? 70년대 당시에 보면 구초는 테헤란로 위쪽에 청담동, 압구정동 일대였습니다. 이쪽 대치동 일대는 직장인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아파트와 그 학원들이 들어오면서 따라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 또 당시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근린생활 시설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소규모 학원들이 들어오고, 그때 당시에는 노량진이 학원으로 유명했잖아요. 노량진은 대형 평수였었는데 작은 평수들의 그 학원들이 모이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면서 대치동 학원가가 이제 탄생을 한 거죠. 음마아파트 사거리로 왔습니다. 대치동 학원가는 음마아파트 사거리에서 아래 대치역이잖아요. 그리고 도곡역, 한티역에서 이 사각형 박스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요. 또 이 사거리를 중심으로 또 양쪽에 있어요. 저 위쪽으로도 있고. 현재 대치동은 학원가와 고급 아파트들이 밀집한 대한민국 최고의 사교육 시장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한티역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양쪽에는 보면 여기가 학원가다 보니까 학부모와 그 학생들이 이용하는 업종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흥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흥시설은 없고, 유흥시설이라고 하기까지는 뭐하지만 그래도 있다고 하면 뭐 코인 노래방이나 PC방 정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커피숍, 뭐 문구점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다 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가 그냥 학원 그냥 밀집 지역입니다. 이쪽에 임대 시세는 도로변을 기준으로 해서 1층 15평이 350에서 6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면으로 들어가면 1층 15평이 200에서 350만 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현재 그 정부 정책이 외국어, 자사고, 특목고, 국제고 등을 지금 폐지시키는 가닥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 시장이 더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해서 이쪽의 건물 시세도 가파르게 최근 몇 년 동안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로변 보시면은 이 대치동 일대가 보통 1억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건물 시세가 7천에서 9천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여기에 자영업자 비중이 두 가지인데, 일단 그 대로변에 있는 일반 자영업자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학원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학원가들이
매출이 좋은 것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임대료를 비싸게 내도 그걸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요인에 의해서 이 건물 가격이 지금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 학원가답게 공실들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근데 여기 대치동뿐만 아니라 모든 학원가들은 공실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치동만 없는 건 아니에요. 서울 시내 학원가를 보면 목동, 상계동이 대치동이 있는데 타 지역에 있는 학원가에서 초상위권을 하는 학생들은 결국에는 대치동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그 초상위권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수준의 학원들이 이 대치동이라는 이유로 많이 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치동은 전국에 있는 그 학원가 상권으로 보시면 되고, 주말에는 지방에서 자녀분들을 데리고 와서 근처에 뭐 여관이나 모텔에 숙소를 하고 학원에 애들을 보내고 또 내려가는 그 주말반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대치동 학원은 어쨌든 간에 학원가로서는 뭐 1번지다. 예,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대치동은 365일 돌아가는 상권입니다. 입시 컨설팅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입시를 컨설팅 해주는 거고요. 보통 대놓고 드러내서 이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그거는 컨설팅 플러스 전담 마크를 해줍니다. 드러내지를 않고 보통 이 사교육시장에 있던 분들이 주로 해요. 그러면 대치동에 오면은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를 잘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하는 학생들은 어딜 가도 다 잘하는데 오히려 여기 와서 적응 못하고 실패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PC방과 코인 노래방이 의외로 많은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이후 되면 학원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 차들이 굉장히 교통체증이 나오는데 상권 측면에서 봤을 때 그때 딱 오면은 유동이 어마어마하니까 초보 창업자들이 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치동이 유동은 많지만 주로 학생들이기 때문에 객단가가 낮고 또 유행에 민감해서 자주 바뀌는 업종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나 그런 걸 말만 믿고 그냥 선택하기보다는 충분한 시장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예. 건물에 있는 수익률은 별개로 지금 자영업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990년대까지만 보면 이 대학을 가기 위한 이유가 어떤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 갔는데 현재는 양극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피라미드 구조로 점점 사회가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대학을 들여보내는데 그 대학을 들여보내는 과정이 이제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경제력이 없으면은 그 10%의 학생들 축에 못 끼고 나머지 90%의 학생의 들러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대치동만 딱 놓고 보면 대한민국 평균에서는 그 부가 높은 지역으로 주택 지역만 봐도 되어 있는데 또 의외로 그 상류층의 어떤 자녀들처럼 부를 상속해 줄 수 있는 자산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더더욱 또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회 피라미드에 대한 집착이 굉장합니다. 그런 이유로 대치동에는 입시 컨설팅, 스타 강사, 뭐 코디네이터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치동 상권을 봤고요. 그 상권 측면에서 많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다음 편에 도곡동을 가면서 묶어서 그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